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질주하는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오후 5시경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상의를 벗은 남성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뛰어갑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1시간여 전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모를 만나고 싶다며 모친의 집을 들렀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주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다시 검거되는데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도주 혐의도 함께 추가해 입건할 예정입니다. 몰래카메라가 절도에 이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경 창원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금속 등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범행이 있기 며칠 전 아파트 복도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자연스럽게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은 이 남성, 지난 16일에는 거제 시내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2번의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결국 창원의 한 모텔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 2명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위험한 질주를 감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성북구의 내부순환로. 자전거 2대가 갓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는데요. 이들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내부순환로에서 위험하게 질주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 2명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와 0.0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동차였으면 면허 취소와 정지 수준이지만 남성 2명은 범칙금 3만 원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신화의 멤버 이민우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여성 지인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오늘 경찰은 이민우와 여성 지인 2명이 함께 있는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은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던 상황. 이민우가 검찰 수사를 받을 가운데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우가 이제 그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했고 그 피해자 여성들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다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민우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제 받고 있다가 여성 둘이 이민우 씨랑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이 사건 그냥 이대로 묻히겠구나 했습니다. 게다가 이민우 씨 측 소속사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 브리핑을 했죠. 여성들과 오해가 있었고 오해가 잘 마무리가 됐다. 그 오해란 뭐냐 하면 성추행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조금 심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여성들은 신고 자체를 취하를 했지만 강제추행 범행 자체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신고를 취하했다고 해도 수사가 그대로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별개로 계속 수사에 착수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친고죄였죠.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는데 지금 그냥 일반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고요.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해 보니까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검찰에서도 막 그런 취지로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한 사실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는 했지만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이제 네. 검찰의 송치 의견을 넘겼다라는 거고요. 사건 더 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 아파트 3층에서 예, 예. 뛰어내려 도주한 마약 사범 얘기를 좀 해보죠. 아마 대구 상인동 쪽에서 이 경찰이 그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네. 사실을 파악하고 집을 압수수색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3층에 같은 아파트 3층에 노모가 살고 계시니까 내 노모를 좀 만나 뵙고 가겠다고 이제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층으로 같이 경찰하고 올라갔겠죠. 올라가니까 실제로 문을 열고 노모도 있었고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 피의자가 이제 누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대를 차고 도움닫기 형태로 타고 올라가서 침대에서 방충망을 그 몸으로 밀치면 그냥 열리거든요. 예. 밀면서 그냥 3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린 모양입니다.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한 다음에 경찰이야 이제 이거 뭐 이런 경우에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죠. 뭐 뒤늦게 따라 나갔어도 이 사람은 이제 행방이 묘연해져 버린 거고 놓친 그러네요. 겁니다. 그랬다가 12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평소 자주 가는 친구 집이 있다고 해요. 그걸 경찰이 알아내서 그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요. 희한한 거는요. 그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이 마약사범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예. 아유, 마약 사범이 이제 감시를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가는 장면 우통도 벗고 다 도망가는 예. 모습 봤는데 12시간 만에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